서울올림픽의 진짜 의미 1편이 한국이 올림픽을 꼭 유치해야 했던 이유와 유치 과정이었다면, 이번 편은 81년 유치 확정부터 88년 개최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담아낸 영상인데 1편을 안 보신 분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유치 전부터 올림픽 개최는 남북분단 상태를 고착시키고 한국엔 에이즈 환자가 60만에 달한다며 되도 않는 소문을 퍼뜨리며 한국이 자신들과 휴전 상태이므로 안전하지 않다는 걸 계속해서 떠벌렸고, 당시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LA 올림픽이 반쪽짜리 올림픽이 돼버린 상황에 서울올림픽에서의 공산진영 참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공산진영의 대빵인 소련이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을 격추하며 탑승 인원 269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격추된 비행기에 한미동맹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한하던 미 하원 의원도 탑승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소련을 도청하고 있었기에 소련이 민항기임을 알고도 격추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은 냉전 중에서도 가장 차가운 시기를 보냈으며 핵전쟁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전두환은 진짜 똥줄 탔을 겁니다. 만약 소련과 대립한다면 동국건국과의 올림픽 불참이 이어질 거고,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니 일단 강력한 항의는 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소련 당국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공산진영 올림픽 참가에 칼자루를 쥔 소련과 대립하기엔 곤란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과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에 전두환은 국제정세를 살피고자 해외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첫 순방국이 북한의 수교국이었던 미얀마였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소련의 민항기 격추 사건 불과 한 달 뒤 미얀마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묘소에서 무려 대한민국 대통령을 노리는 폭파 시도로 한국 최고위 관료 17명을 사살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선전포고에 가까운 큰 사건이었고, 실제 당시 군 내부도 이를 선전포고로 단정하고 북한은 쓸어버려야 한다는 강경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련과의 갈등과 쿠바와의 미사일 위기를 겪고 있던 미국이 뜯어말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최전방까지 시찰하자 전두환도 내 명령 없이 움직이면 반역으로 간주한다 라고 말하며 전방 지휘관들을 일일이 만나 일갈했다 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좀만 참자. 그런 전두환을 하늘이 불쌍하게 여긴 걸까요? 전두환에게도 구세주가 내려왔습니다. 84년 중국과 이듬해 3월 동독이 참가를 선언하고 소련에선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마지막 실력자이자 개혁파였던 고르바초프는 아프간 전쟁의 장기화와 86년 최악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소련의 붕괴가 가속화되니 비록 결렬되긴 했지만 아일랜드에서 미국과 핵 제한 협상을 진행하며 냉전 종식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북한은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해야겠습니다. 뭐라고? 야, 고집 좀 그만 피워. 좋은 말로 할 때 대회 참여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해서 출전하자. 그러나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86 아시안게임 개막을 불과 일주일 앞둔 9월 14일 올림픽위원회 IOC에 한국은 위험한 국가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사마란치가 도착하기 하루 전 아부니다를 청부해서 김포국제공항에 설치한 폭탄으로 일가족 5명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었기에 전세계에 위험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니, 이게 안 먹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일성은 한 달 뒤 곧바로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김일성의 관심사는 온통 88올림픽 뿐이었으며 고르바초프에게 서울올림픽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88올림픽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국제적 제국주의의 음모입니다. 그런 단어부터가 구시대적이야. 우린 지금 낡아빠진 틀에서 벗어나려는 개혁을 하잖아. 야, 네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럼 서울과 평양이 50대 50으로 공동 주최하는 건 어떻습니까? 올림픽이 무슨 산수니? 50대 50이 어떻게 돼? 그러면 최소한 축구 경기는 평양에서 열릴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시라요.
한편 그 무렵 한국에선 현대사에 빠져선 안 될 87년 4월 13일 자기 손으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는 전두환의 호언 조치로 분노한 국민들의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올림픽 불과 1년 전 일어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당시 반쪽짜리 올림픽들과 북한의 위협으로 올림픽 아테네 영국의 체설이 돌고 있던 상황에 LA와 베를린에게 유치권을 반납하라는 압박에 불을 지폈고, 실제 사마란치마저도 한국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시 올림픽 장소 변경을 고려하거나 88년이 아닌 96년으로 연기하자는 말까지 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좆됐다.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던 노태우는 IOC 회의에서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 거대한 공동묘지를 만들어 잔디구장 한복판에 사마란치 위원장과 집행위원들의 묘비를 세우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암튼 당시 군 내부마저도 자국에서 처음 치러지는 올림픽인 만큼 무력 진압만은 피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특히 특전사령관 민병돈이 군 출동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기에 5.18 이란 유혈 사태를 경험한 적 있는 전두환에겐 선택지 자체가 없게 되었으며, 그렇게 전두환은 6.29 선언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88 서울올림픽이 전두환에겐 부족한 정통성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최고 업적이지만 자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 대회이기도 했던 겁니다. 50의 양날의 검이랄까? 자, 암튼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87년 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13대 대통령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당시 후보는 1번 노태우, 2번 김영삼, 3번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유세가 치열하게 펼쳐지던 11월 29일 선거 불과 보름 전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 용의에 반발한 북한이 이번엔 공작원들을 이용하여 대한항공 858편 민항기를 폭파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은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라는 악재 속에 북한이 저지른 만행은 김대중에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왔고, 노태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무려 대선 하루 전날 858편의 폭파주범 김현희를 압송하는 장면을 선전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제 생각엔 83년 소련의 007편 격추 사건으로 얼어붙은 세계 정세를 보고 북한이 이를 한 번 더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북한이 기대한 긴장감 조성과는 달리 858편 폭파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 후 소련과 미국은 중거리 핵제한 조약을 조인하며 냉전 종식의 신호탄을 쏘았고, 한국은 소련의 올림픽 참가 시 007편 격추 사건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소련의 올림픽 참가를 이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연스레 공산진영 참가에 칼자루를 진 소련의 참가로 공산권 국가들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야, 오냐? 씨발. 그렇게 서울올림픽은 72년 미넨올림픽에서의 중동 국가들의 갈등을 딛고,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이콧을 딛고,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의 서구권 국가들의 보이콧을 딛고, 84년 LA 올림픽에서의 동구권 국가들의 보이콧을 딛고, 역대 최대 160개국이 참여해 오랜 기간 인류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냉전시대가 끝났음을 고하고 세계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동서화합의 장이라는 의의를 가지며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88 서울올림픽의 마지막 무대는 미넨올림픽의 마스코트 발디와 몬트리올 올림픽 마스코트 아믹, 모스크바 올림픽 마스코트 미샤, LA 올림픽 마스코트 샘과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도리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첨예한 대립을 마무리 짓고 서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바로 서울에서 만들어 나가자는 연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손에 손잡고는 비공식적으로 1700만 장 이상을 판매하여 독일, 일본을 비롯한 17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손에 손잡고를 부른 가수 코리아나는 원조 한류 스타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의 딸이 바로 클라라입니다. 암튼 실제로 손에 손잡고의 가사처럼 88 서울올림픽이 화합의 기폭제가 되어 서독과 동독은 베를린 장벽을 넘어 통일을 이뤄냈고, 남예멘과 북예멘도 통일했으며,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공산권 국가 원수 중 유일하게 총살되고 냉전의 상징인 소련이 해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88올림픽은 분명한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공산권 국가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보이콧 의사를 굽히지 않자 한국은 인공기
개항과 북한 국가 연주까지 허용하며 우리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스스로 씻을 기회를 줬지만 북한은 그 손을 뿌리치고 온갖 방해와 로비로 친북 성향의 6개 국가와 함께 불참하였기에 서울올림픽은 이데올로기적 동서화합의 올림픽이기도 한 동시에 마지막 보이콧이 벌어진 올림픽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북한은 3번의 만행으로 서서히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으며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위해 88올림픽 1년 후 세계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역대급 병신대회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감당 못할 천문학적인 돈을 썼고 되돌릴 수 없는 경제 파탄을 맞자 그때서야 이제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구나 라는 걸 실감했다 합니다. 그렇게 김일성은 카터 대통령과 만나며 김영삼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만 얼마 안가 골로 가는 바람에 북한은 김정일과 함께 핵이라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었으며 그 부작용으로 고난의 행군을 걷고 지금의 병신이 됩니다. 그래서 88올림픽이 북한 붕괴의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김일성이 아웅산, 김포공항, 858이란 선택을 하지 않고 동구권과 함께 화합이란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서 서울올림픽에 참가했다면 서독과 동독처럼 통일을 했을 수도. 암튼 서울올림픽의 한계점을 하나 더 말해보자면 한국에겐 세계인들에게 개발도상국 한국이냐 선진국 한국이냐를 선보이는 기회였기에 국제적인 큰손님 맞이와 세계인들에게 성화봉송 중 불량주택이 보이면 곤란하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달동네를 용역깡패를 동원해 쓸어버리고 수십만의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울올림픽의 의미이고 이제 서울올림픽의 재밌는 사실들을 알아보자면 81년 육치확정을 기점으로 정부는 스포츠 종목마다 기업의 총수들에게 협회장을 맡기는데 당시 현대건설의 이명박이 수영, 정몽구가 양궁, 이건희가 레슬링, 하나회장 김승현이 복싱협회 회장, 한진의 조중훈이 탁구, 동아그룹의 최원석도 탁구협회 회장, 김우중이 요트를 맡았으며 축구협회는 김우중과 현대의 정몽준을 거쳐 현재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가 맡게 됩니다. 국뽕노래 1, 2위격은 아니지만 인지도 높은 정수라의 대한민국도 88올림픽을 위한 노래였다 합니다. 수많은 마스코트 후보 중 호돌이가 선정되었을 때 내심 군부독재 인사들은 토끼를 기대했다 합니다. 안 그래도 당시 한국은 군부독재 국가라는 이미지가 파다한데 거기다 호랑이까지 되면 혹시나 이미지가 좀 이상할까봐 그랬다지만 당시 전두환은 토끼는 무슨 토끼? 라면서 호랑이를 선택했다 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세워지는데 이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 백남준의 다다익선입니다. 올림픽의 성화점화를 하자마자 비둘기구이 파티가 되면서 88올림픽은 최악의 올림픽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 마리만 굴렁쇠 퍼포먼스의 의미는 평화와 동양에만 존재하는 여백의 미를 나타낸다 합니다. 여백의 미. 굴렁쇠 소녀는 2018년 아우디 광고를 찍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올림픽에 첫 등장한 올림픽이고 이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88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이 박탈된 올림픽이기도 한데 그 주인공은 그라블레프라는 불가리아 역도 선수였습니다.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선수가 나이트클럽 입구에 있던 사자머리 석상을 훔쳐 달아나 절도죄로 입건되었다가 사과했습니다. 이탈리아 조종대표팀은 금메달을 따고 한강에서 세레머니를 하다가 금메달을 분실했습니다. 김순영, 왕희경, 윤영숙은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금운동을 싹쓸이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복싱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1위 소련, 2위 동독, 3위 미국에 이어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사상 최초 종합순위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